자, 이제 우리가 상용로그가 원래 이제 내용은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이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있거든. 그거 하나만 보고 갈 테니까 66페이지에 내용을 봐주면 돼. 66페이지. 문제를 먼저 쓰면은 로그 루트 x와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을 때. 자,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요 말이 먼저 포인트야. 소수 부분이 같다란 얘기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 상용로그와 이 상용로그의 소수가 같다란 뜻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빼버리면은 당연히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 사라지겠지. 와닿지 않구나. 만약에 로그 루트 x에 얘가 정수 부분이 있고 얘가 소수 부분이 얘를 그냥 얘도 문자로 쓸게 그냥 정수 모르니까 n1이라 쓰고 n1 더하기 알파라고 하고 로그 x 제곱을 내가 n2 더하기 소수 부분은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위에 상용로그와 아래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두 개를 빼버리게 되면은 어때? 소수 부분이 사라지고만 남아 뭐 n1 마이너스 n2 결국에는 얘는 둘 다 정수 부분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두 로그를 빼버려. 그러면 정수로 나올 거야. 오케이?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근데 빼는데 뺄 때 주의할 점이 있어. 당연히 뺄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은 양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항상 큰 로그에서 작은 로그를 빼도록 해봐.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x제곱이랑 루트 x가 있지. 물론 x의 범위가 요 범위에 있으니까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x 제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뺄 때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로그 루트 x로 빼주고 얘는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바뀌어주면은 2로그 x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x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 로그 x로 정리가 될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아까 소수가 같다 그랬으니까 두 개를 뺐을 때 뭐로 나온다고? 정수로 나온다 했잖아. 얘는 정수로 나와야 돼. 근데 이 정수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이걸 구해주기 위해서 이 범위에다가 상용로그를 취해줘. 그러면은 1 로그 x 2가 되고 우리는 로그 x가 궁금한 게 아니라 2분의 3 로그 x가 궁금하지? 저기다 또 얼마를 곱해줄까? 2분의 3을 곱해주자고. 2분의 3을 곱하면은 2분의 3 로그 x 얘는 3이 나오지. 그러면 2분의 3하고 3 사이에 있는데 얘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때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얼마가 될까?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결국 2가 되는 거야. 그럼 항상 우리는 문제는 x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3분의 2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3분의 4가 될 거고 당연히 다시 x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지수로 만들어주면은 10의 3분의 4제곱이 된다 라는 걸로 답이 나올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뭐 해준다? 두 개를 뭐 해준다? 두 로그를 빼준다라는 거. 두 로그의 차를 구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 알겠어? 그 다음에 뭐 같은 형태인데 이번에는 x값이 100에서 1000까지야. 그 다음에 로그 x와 로그 루트 x의
x에 자, 이 다음 말도 역시 중요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 자,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로그 x를 n1 더하기 알파라고 하고 로그 루트 x를 자, 정수 부분은 n2로 쓸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 그랬으니까 이때 소수 부분은 뭐가 될까? 두 개를 더해서 1이 나와주려면은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가 없으면 알파가 0하고 1 사이니까 어차피 1 마이너스 알파를 표현해도 0하고 1 사이로 나올 거라고. 이번에 두 개를 뭐 해주면은? 더해주면은 얘는 n1 더하기 n2가 되고 얘도 뭐가 돼버려? 1 나와서 이 부분도 뭐로 나온다? 정수 부분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두 개를 이제 더해보자고. 더해주면은 로그 x 더하기 2분의 1 로그 x 하면은 역시 2분의 3 로그 x가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어딘지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 값을 취해주면은 얘가 나오고 역시 양변에 2분의 3을 곱하니까 2분의 9가 나오지? 그러면은 이때 얘를 만족하는 정수는 얼마가 가능해? 당연히 4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얘가 4야. 얘가 4니까 로그 x는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주면은 3분의 8이 되고 이때 x가 얼마가 된다? 10의 3분의 8제곱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놔. 알았니? 자, 다시 위에다가 꼭 별표를 치고 두 상형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 뭐 한다고? 빼서 정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뭐 한다고? 더해서 정수. 잘 기억을 해놔. 알았어? 잘 기억해 놓으라고. 다 기억했으면 한번 표시하고 이따 그거 접어놓고 이따 다시 풀어봐봐. 문제 여기는 중요한 거니까. 이제 쭉 넘어가서 282페이지 282 너네가 더 잘 따라오면은 내가 진도를 좀 더 빨리 빼가지고 지수로그 함수도 한 번 정도는 수업을 듣는 게 좋거든. 오늘요? 아니 오늘은 말고 오늘은 너네가 그 지금 합성함수 역함수가 끝났니 혹시? 고등하? 역함수 하자. 역함수 끝나면야지 지수로그 함수가 왜냐면 지수함수 로그 함수 역함수 관계거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돼. 삼각함수는 그게 안 와. 삼각함수는 주기함수 개념만 배우면 되는데 너네가 아직도 주기함수 안 배웠을 거야. 주기함수 배웠어? 주기함수가 근데 교육과정에 원래 없어 또 이게. 근데 또 나오니까 주기함수는 내가 설명을 할 거라 삼각함수는 문제가 없는데 지수로그 함수는 역함수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최대한 맨 마지막에 시간 나오면 그때 하고. 오늘 수업 어디까지 나가요? 다 나가요? 하는 데만큼 한번 해보자. 그럼 먼저 수열. 너네가 수열이 많이 봤어. 언제 봤냐면은 너네 IQ 테스트 할 때. 안 해봤니 한 번도? 하면은 만약에 1, 4, 5, 7, 네모, 9, 땡땡땡. 뭐야? IQ가 돌고래 IQ가 돼버리네. 네모는 얼마가 되겠어? 9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 우리가 수열은 기본적으로 이런 IQ 테스트에서 많이 봐온 거란 말이야. 근데 당연히 수가 규칙이 없이 막 나열된 것도 그냥 수열이라 불러. 왜냐면 수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수의 나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도 그냥 수열이긴 한데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그 중에서 꼭 규칙이 있는 놈만을 배울 거야. 알았니? 규칙이 있는 녀석만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지. 알겠어? 그래서 막 동생이 막 숫자 적어 놓은 다음에 이것도 수열이야 하면은 그래 이 녀석 하면서 팍 때려주면 되는 거라고. 알았니?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역시 명칭을 잘 알아놔야 돼.
이거 하나하나를 다항식 처음 배웠을 때 항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야. 근데 수열에서도 이 하나하나를 다 항이라고 불러. 항이라고 부르는데 맨 앞에 있으면은 얘를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한자를 써서 초항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얘기지. 왜? 그 다음 얘는 당연히 두 번째 항 또는 둘째 항, 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항을 쓸 때마다 첫 번째 항 계속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너무 글자가 길잖아.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바꾸어 주겠지.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 얘는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오른쪽 맨 아래에다가 1을 써. 지수는 오른쪽 위에 썼지? 얘는 밑에다 쓰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을 의미한다는 뜻이고, 당연히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이 되겠지. 읽을 때는 아까 그냥 읽었지만은 A1, A2, A3, A4 이렇게 읽어도 문제 없으니까 이 형태로 항을 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럼 수열을 배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수열을 이거를 왜 배울까? 라고 고민을 해볼 거란 말이지. 우리가 수열을 배우는 목적은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일반 항을 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열을 배우는 거야. 일반 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뭐 네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얘가 만약에 100번째 항 딱 이러면 어때? 바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00번째 항 또는 뭐 50번째 항 딱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을 해주려면은 우리가 이 일반항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다시 말해서 수열이라는 거는 수가 무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몇 번째 항을 딱 물어봤을 때 답을 톡 던지려면은 일반항을 구해줘야 되고, 만약에 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면은 뭐가 나와?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답을 해주려면은 이 일반항들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로 말을 해줄 거라고. 우리가 그럴 목적으로 수열을 배우는 거야. 왜 일반항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수열을 배우는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수투에서 리미트라는 개념을 배울 거야. 무한대로 간다. 봐봐. 수열도 계속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쭉 써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랬을 때 과연 이 수열이 어디 쪽으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를 궁극적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열의 단기 목적은 일반항을 배우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얘가 엄청 커졌을 때 또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가졌을 때 이러한 상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면 돼. 그럼 당연히 이 일반항도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럴 때 얘는 우리가 n번째 항이다라고 불러주고, 얘를 당연히 n번째 항이라고 불렀으니까 기호를 쓸 때는 an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알겠니?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수열들에서 쓰일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는 거지. 오케이? 굳이 뭐 기호 얘기 나왔으니까 어차피 기호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 거거든. 이것만 배울게. 만약에 이제는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뭐 n번째 항 또는 일반 항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이 항들까지의 모두 더하기가 궁금해. 더하기. 얘네들을 싹 다 더했을 때 얘를 우리가 다 더하다. 더하기를 영어로 하면 뭐야? 아니, 썸이지, 썸. 썸에서 S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SN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얘는 뭐야? n번째까지의 다 더하기, 합.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플러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썸이라고 하면 돼.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너네가 다 배웠으면 넘어가서 이제 첫 번째 규칙적인 수열 중에서 너네가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 수열을 배울 거고, 원래 중요한 게 총 네 가지 수열이 중요한데 두 가지가 교육관에서 빠졌는데 역시 수능에서는 나오는 거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 내가 언급은 해줄 거야. 언급을 하는데 아마 너네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야. 이 부분은 어려울 거니까. 그거 언제 배워요? 느낌표. 팩토리얼? 네. 그거는 고등 하에서 배워. 아, 그래요?
고등화 뒷부분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런 거 배울 거야. 수면이 아니었어요. 어. 그리고 원래 이전 과정에서도 그게 그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따로 있었어, 교과가. 그래서 아마 고등화 뒤에 배울 테니까 너네 그 역함수 끝나면 있지? 그리고 배워 이제. 경우의 수 배우면서. 아, 유리함수, 무리함수 끝나고. 역함수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거든? 그거 끝나고 이제 그거 배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더하는 합까지 알아봤고, 처음 배울 게 수열이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등차 수열. 그럼 일단 수열은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라는 거지. 요 등은 당연히 어떤 등이야? 같다란 같을 등자 하면 되고, 얘는 차는 당연히 빼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뺐을 때 같은 게 나오는 수열, 이 등차 수열인데, 우리는 항상 빼기가 쉽니 더하기가 쉽니? 더하기 쉽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의미를 더하기로 바꾸어서 이해를 할 거야. 자, 해볼게.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만약에 아까처럼 1, 3, 5, 7 이렇게 있을 때 뒤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뒤에서 앞에 걸 뺐을 때 얼마가 돼? 2. 또 빼면 얼마가 되고? 빼면은 이 계속 뺐을 때 나오는 값들이 똑같잖아. 이러한 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 그러는데, 아까 내가 얘를 A1이라 불렀고, 얘를 A2라 불렀고, 얘를 A3, 얘를 A4라 불렀잖아. 그래서 빼주는 걸 모양을 보게 되면은 A2 빼기 A1은 2가 되겠지. A3 빼기 A2도 2가 되고, A4 빼기 A3도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다 똑같은 값들, 똑같은 값, 이 똑같은 값, 얘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 공차. 공차. 좋아하지 않니? 안 좋아해? 공차 좋아하지? 뭐 공을 차는 그거 말고 마시는 거 있잖아. 공차. 공차가 2다 라고 이름 불러주면 돼.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빼기로 이해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더하기로 바꿔줄 거야. 당연히 요 빼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이항시키면은 더하기로 싹 바뀌겠지. 그래서 바꿔도 어떻게 되겠어? A2는 A1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A3는 A2 더하기가 될 거고, A4는 A3 더하기 2가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쭉 바꿔볼 수가 있다란 얘기지. 안 그래? 맞지? 아, 뭐야, 왜? 말을 해, 말을. 쳐다보고 있지 말고, 뭐가 이상하면은 이거 이상하다 말을 해야지. 내가 미리 얘기를 해버렸네. 자, 이렇게 쭉 왔는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게 수열의 목적이라 그랬지?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지? 그러면은, 우리 일반항을 나타내주기 위해서도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일반항, AN이 있다. 만약에 쭉 와서, 여기가 N번째 항이 있어. N번째 항이 있으면은, 이 앞에 있는 항, 이 앞에 있는 항은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뭐라고? 2n-1. 요 바로 앞에 있는 항. 마이너스 2항이야? 봐봐, 요 차이가 다 얼마씩 차이 나니? 하나씩 차이 나지. 그럼 당연히 거꾸로 갔을 때 4에서 뭘 빼면은? 1을 빼면은 3이 나오잖아. 제가 그만했잖아요. n에서 뭘 빼면은? 1이요. 그래서 a의 n-1. 그말 했어? 못 들었나 봐. an-1이라고 표현을 해. 그럼 다 마찬가지로 an에서 an-1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고? 2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더하기로 바꾸어주면 an은 an-1 더하기 2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 방법들이 있는데 좀 편한 게 싹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싹 다 더해볼게. 얘네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은, 자, 이 좌변의 A2랑 우변의 A2는 어때? 같으니까 없어질 수 있지. 그래서 없어져, 이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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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요놈. 하면은 궁극적으로 뭐만 남아? 좌변은
AN만 남지. 그렇지. 그리고 우변에는 뭐가 남을까? 이게 안 사라졌잖아. 안 사라졌으니까 A1이 남고. 자, 그럼 이제 2를 몇 번 더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 2를 몇 번 더 있는지. 자, 1부터 n-1번까지 더 있지. 그럼 총 그렇지. n-1번 더한 거니까 n-1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공차는 이렇게 꼭 2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숫자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차를 우리가 영어로 D로 표현할 거거든. 앞으로 D로 표현하기 때문에 요 2 대신에 싹 2를 지우고 얘를 D로 달아주자고. 그럼 결국에는 AN은 A1 더하기 n-1D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통하면은 이걸로 표현하는 방식 말고 다른 게 있긴 한데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하긴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바꿔볼게. 이번에는 A2는 A1 더하기 2지. A1 더하기니까 요 A2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봐봐. 얘를 집어넣어 주면은 A3는 A1 더하기 2 곱하기 2라는 거를 2 더하기 2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A4는 A3 더하기니까 역시 A3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은 A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물론 그 아래 거, 뭐 A5 없지만 이따 가정하고 해버리면은 A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A1 더하기 2가 몇 개 더한 거니까? 2번이니까 2 곱하기 2라 쓸 수 있고 얘는 A1 더하기 2를 몇 번 곱한 거야? 3 곱하기 1라 할 수 있지. 얘는 A1 더하기 4 곱하기 2라 할 수 있지. 그럼 다시 우리가 2를 뭐로 바꾸면은 아까 2는 공차 D로 바꾸고 싶다 그랬으니까 얘를 다 D로 바꾸면은 A1 더하기 2D 얘는 A1 더하기 3D 얘는 A1 더하기 4D로 나올 거 아니야. 쭉쭉 내려가서 마지막 AN은 A1 더하기 자 얘랑 이 차이는 얼마 차이나? 1씩 차이 나고 있잖아. 4가 되면은 3이 되고 3이 되면 2가 되니까 n이 되면 n-1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n-1 공차 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앞으로 이 등차 수열 일반항은 암기는 꼭 해놔. 암기는 꼭 하는데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안 구할 거거든. 근데 외워놔. 외워놓긴 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추론하는 과정 이 두 가지 있지. 간단한 방법은 왼쪽인데 실제로는 너네가 문제 풀 때 A3를 A1 더하기 1이 이렇게 바꿀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이 방법 바꾸는 법을 기억을 해놔. A4는 A1 더하기 3D로 바꿀 거고 A5는 A1 더하기 4D 바꿀 거야. 당연하지. 일반항에다가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알았니? 일반항 일단은 외워는 놔야 돼. 요 일반항이 확보하는 공식을 쓸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쓸 거니까 이건 일단은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포인트를 알아야 돼. 등차 수열 일반항 포인트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하면은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왜 내가 dn을 앞으로 뺐냐면은 얘가 an이지. 너네 지금 함수 배웠지. 함수에서는 정의역과 뭐 공요 간의 치역이 나오잖아. 공요는 화살표를 쏘는 애, 치역 화살표를 악 하고 맞는 애. 함수의 기본 정의는 뭐야? 함수의 정의는 한 놈이 한 발 쏘는 거지. 한 놈이 두 발 쏴도 안 되고 화살을 안 쏘는 애가 있어서도 안 돼. 무조건 한 놈이 한 발을 쏴서 맞지 않는다라는 거야. 오케이? 뭐 1대 함수랑 달라. 그럼 수열이라는 것도 n이 하나일 때 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하나가 딱 나오겠지. 또 2를 집어넣어서 2가 또 딱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요 수열 an도 n에 관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n에 관한 함수. 오케이? 그렇잖아. n이 1이면은 1 집어넣어서 하나가 딱 나올 것이고, n이 2면은 2 집어넣어서 뭐가 똑딱 나오고, 3이면은 또 3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뭐가 탁 튀어나오잖아. 그렇지? 한 놈 쏠 수 있잖아. n에 관한 함수인데 중요한 게 얘가 1차 함수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 알았니? n에 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 만약에 너네가 an이 3n 더하기라 주어져 있어. 얘는 딱 봤을 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 바로 얘는 무슨 함수다? 1차 함수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바로 탁 튀어나와야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등차 수열까지 바로 파악한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초항하고 공차 D일 거 아니야. 자, n 앞에 있는 요 개수가 공차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공차는 얼마야? 공차는 3이고 초항은 n에다가 1 넣으면 되겠지. 얼마가 돼? 5라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AN이 이렇게 하나씩 나왔을 때 바로 공차와 초항을 암산으로 구할 수가 있다란 말이야. n에 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 덧붙여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이제 반대로 공차하고 초항을 알았을 때 일반항을 바로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우리 물론 일반항을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등차 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일반적이거든. 더 훨씬 편하잖아, 보기가.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초항이 4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보자는 거야. 또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AN이라 딱 쓴 다음에 등차 수열은 무조건 n에 관한 몇 차식이라고? 1차식이고 그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라고? 공차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2n이 튀어나와야 할 것이고, 초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를 더하면 될까? 2를 더하게 되면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4가 나오잖아. 그래서 AN은 2n 더하기 이 상태에서 바로 얘도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너네가 한번 일반항 만들어 봐야 되니까 285페이지에 보기 2번하고 보기 3번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